피들러의 리더십 상황이론과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각각 설명하고, 자, 각각 이론의 설명하고, 요건 설명하고, 장단점, 평가, 공헌점, 한계점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걸로 주어졌어요. 목차가 작은 목차 요렇게 비교해 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 유형별, 상황 변수별, 상황 적합, 매칭의 순서로 비교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목차를 구성을 해준다. 이거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서로 50점짜리 문항이니까 가장 큰 범위에 있는 리더십의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리더십이라는 리더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중요성이 부하 직원을 코치하는 역할도 하고 역량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나아가서 집단의 목표 달성과 조직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자, 리더십 상황이론의 개념 설명을 보시면 자, 이상적인 리더의 특성, 행동 유형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할 때 효과적이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럼 피틀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 볼게요.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인사 노무 관리 할 때는 제가 브릿지를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브릿지. 근데 뭐 브릿지 강조하는데 브릿지 자신 없으면 그냥 개념만 쓰면 되는 거야. 똑바로만 쓰면 되는 거야. 브릿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브릿지에 신경 쓰다가 정말 중요한 걸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노무 관리 50점짜리 문항은 최근 이제 트렌드나 뭐 이제 서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글로벌 차원의 경영 환경, 지식 경영 시대, 인적 자원의 다양화 이런 이제 최근의 추세를 쓰고 목차의 두 번째 문항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경영 조직론은 그게 아니에요. 경영 조직론은 있잖아요. 그대로 써야 돼. 그 단어 하나 그 단어 선택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이나 요건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교수님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셔야 된다는 점이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틀러의 리더십 상황이론에서 말하는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으로 여기서 상황의 호의성은 세 가지가 있죠.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직위 권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상황에서 세 가지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이한 게 이제 과업 구조를 보시면은 과업 구조는 과업 요건이 얼마나 명백한지에 대한 목표 명료성, 그 다음에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방법의 수, 목표 달성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 해당하는 목표, 경로, 다양성, 그 다음에 과업 수행 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가능성,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과업이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느냐 아니면 비구조화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리더의 직위 권한 나와 있습니다. 자, LPC 척도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 프리퍼드, 코워크에서 다 영어로 또 풀어 써주기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경조 시험 들어가기 전에 몇몇 제 인사 노무 관리 채점을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레샴의 법칙, 다 알죠. 사실 교수님이 다 압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라든지, 또 피터의 원리라든지, 제가 강의 시간에 그렇게 뭐 강조를 하지 않은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또 이제 1대 99, 99%의 원칙 이런 것도 써주신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써준다. 또 뭐 ADD 증후군, 애프터, 다운사이징, 데절티피케이션 이렇게 다 풀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저만 강조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신림동 학원가에 가면 말이죠.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저보다 더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You know, I know, I know, you know. 교수님 알지? 나도 알아. 근데 나 이거 점수 줘. 이렇게 다 틀린다고 한다. 이렇게 하고 거기선 다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하잖아요. 부드럽게 설명해서 그런지 그렇게 안 쓴다.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쓴다. 그레샴의 법칙, 피터의 원리, ADD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풀어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LPC에서 했을 때 LPC 척도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LPC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리스트, 프리퍼드, 코워커 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You know, I know.
You know, I know. 나 점수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누구나 봤을 때 채점하는 교수님이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다 풀어서 써주셔야 돼요. 리더가 과거에 함께 일하기 가장 싫었던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가를 묻는 설문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지향적 리더십, 점수가 낮을수록 과업지향적 리더십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의 호의성과 리더십인데 그림 그려주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상황이 아주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경우에는 과업 중시적 리더십이 최선의 성과를 가져다주고 그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팔이 되게 아프겠죠, 사실. 팔이 아프더라도 써준다. 사실 이 문제는 있잖아요. 그 학부생들 중간고사 때 거의 단골 출제 문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재작년에 우리 인접시험에 출제된 문항이기도 했고 또 최근에 또 사회적인 추세하고 또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교수님들의 생각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공부 좀 열심히 충실하게 꼼꼼히 한 분들은 다 잘 성실하게 했을 것이다. 이제 그림 그리고 설명도 쓰겠지. 이렇게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써주고 해줘야 되는데 팔이 아프겠죠. 손가락이 아프겠죠.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손가락이 아프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쓸 게 많다라는 뜻이고 손가락이 아파서 내가 쓸 게 많고 지겹지만 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조금 이게 긍정적인 결과를 내가 기대해 볼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세하게 쓰셔야 돼요. 아셨죠? 생략하지 않는다. 전부 다 풀어 쓴다. 아셨습니까? 자, 그림 꼼꼼히 봐주시고 그림 완벽하게 그려주셔야 되겠어요. 현출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공헌점 보겠습니다. 자, 공헌점 한 개점 각각이 3가지, 4가지네요. 자, 공헌점 보겠습니다. 피들러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리더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리더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근데 상황을 리더에 맞게 어떻게 변화시켜? 이미 이게 과학 구조라든지 리더의 직위 권한 이런데 이거는 이제 조직의 수명 주기에 따라 어느 정도 좀 황정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리더 교체 방식을 이론은 추천을 하고 있어요. 리더 교체를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상황에 따라 성공적인 리더십은 다르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리더십의 유효성에는 리더나 부하 말고도 작업장 상황 변수가 존재한다는 걸 또 알려주고 있죠. 자, 한계점을 보시면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는 그 상호작용 과정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서로 교환적인 리더십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좋고 나쁘고를 딱 부러지게 이분화 분리시킨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른 관점을 제시한 학자들도 있었고 두 번째, LPC 척도의 타당성은 과연 이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냐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았었고 세 번째, 상황 요소의 분류 기준이 왜 3가지인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는 것인데 자, 4번째 봐요. 리더를 바꾸는 방법, 리더 교체만 설명을 했을 뿐 실제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측면을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상황 이론이 이런 점을 좀 보완을 해주고 있다는 측면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은 자, 공헌점 한계점 2가지씩 외운다. 2가지씩 꼭 외워서 꼭 답안지에 현출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상황 이론을 보시면 리더십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하의 성숙도, 부하의 직무 경영, 부하의 정서적 성숙도를 고려해서 그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부하의 성숙도 개념에는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능력과 기꺼이 책임지려는 의상과 능력, 그리고 교육과 경험 등을 측정을 하게 되고 리더십 유형에는 지설참의가 있고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리더십 스타일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 보시면 특별히 3번의 참여형 리더십의 경우에는 지금도 이런 리더십은 굉장히 선호한다. 참여형 리더십. 왜, 세상 요즘에 그러잖아요. 왜 우리 사장님은, 우리 회장님은, 우리 상급장, 우리 팀장님은 왜, 의사소통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열린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가. 이런 거 되게 불만이 많잖아요. 자, 이런 거는 좀 가득 좀 충실하게 아주 그냥 만연체로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헌점 한계점 2가지씩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부하의 성숙도에 의한 리더십 유형을 잘 설명을 했고 특히 이제 융통성 있는 적응적 리더를 강조를 해서 한 명의 리더가 4가지 리더십 스타일을 다 그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융통성 있는 적응적 리더의 행동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계점을 보시면
자, 지시적 리더십과 성숙도가 낮은 하위자의 관계에선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은 되었지만 나머지 경우에 실증 연구 결과가 없고요. 두 번째, 상황 변수로서 부하의 성숙도 하나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상황 변수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묘사하였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비교점 보겠습니다. 공통점을 리더십 상황으로 상황 변수를 고려한 리더십 유효성을 설명한 이론이다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차이점을 보시면 각각의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목차별로 소목차를 구성을 했어요. 또는 이제 여러분 생각대로 대목차로 구성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리더십 유형, 단일 차원, 독립 차원 이렇게 했는데, 피들러의 리더십 스타일에서 관계 지향적 리더십과 과업 지향적 리더십은 이게 교수님 교재는 딱 부러지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딱 그 암암리의 그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동일선상의 야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도 아니면 뭐예요. 관계 지향적 리더십 스타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리더십이고 과업 지향적인 관심이 없는 스타일. 저 사람은 과업에만 신경을 쓰고 인간관계,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스타일. 이렇게 이제 아예 그냥 동일선상의 극단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스타일 4가지 유형, 지설, 참의, 리더십 행위 스타일에 대해서는 각각의 독립 차원이에요. 지설, 참의, 지시적,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 이것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리더십 스타일이 내 부하 직원의 스타일이 굉장히 뭐 이제 시키는 것만 일을 하는 스타일이네.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겠다. 근데 딱 이렇게 채용을 해놓고 보니까 경력이 한 5년 이상 되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리더십 스타일이네. 중요한 회의석상에 데리고 다니면서 참여를 시켜서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융통성 있는 적응적 리더십 스타일, 각각의 리더십 행위 스타일을 독립 차원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림은 2번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그리면 된다. 앞에서 한 번 늘 그리든지 아니면 뒤에서 한번 그리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을 웬만하면 전진 배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2번째 비교점 보겠습니다. 상황 변수인데,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으로 해서 상황의 호의성, 상황의 호의도는 리더 구성원 간의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직위 권한 이렇게 있고요.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에서 상황 변수는 부하의 성숙도로서 부하의 능력과 의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3번째 매칭이죠. 매칭, 리더십과 상황 적합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피들러는 리더 교체를 추천하고 있고, 또 허쉬와 블렌차드는 그렇지 않고 과업 지향과 관계 지향은 다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리더십 유형으로 양립이 가능하다. 둘 이상의 리더십 스타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융통성 있는 리더십 스타일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론만 빠삭하게 외우면 거의 만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고요.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부생들의 중간고사 단골 문제이고, 상황적 리더십 중에 단골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우리 인접시험에도 출제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